소아과에 가기 전에 신생아편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부터 해드리면 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 서울의학서적에서 나왔습니다. 꿈꿀 자유 서울의학서적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출판을 했습니다. 소아과에 가기 전에 책이 많이 팔려야지 앞으로 더욱더 좋은 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처음 2개월 동안 신생아는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에 가기 전에 7번째 강의 서울아동병원 의학연구소. 예. 방문객이 생후 1개월 이하의 신생아를 방문하게 돼서 균에 노출이 되어서 아기가 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생아의 열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체열검사, 카테터를 탄 소변검사, 척수천자검사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말만 들어도 겁이 나겠죠. 하지만 고열이 나는 애들, 38도 이상 열이 나는 신생아에 있어서 12%에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감염이 발견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 권유가 됩니다. 심각한 감염과 온갖 검사를 다 피하려면 생후 4에서 6주까지 아기를 세균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방문을 자제해 주어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권에 따라서 12주간 방문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직장 체온을 재는 것. 3개월 미만의 유아에서는 체온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부위는 직장입니다. 직장 체온을 잴 수 있다면 어떤 체온기를 쓰든 관계가 없고 3개월 이상 유아는 다른 방법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1세가 넘으면 정확히 체온이 몇 도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알면 되고 얼마나 아기가 활발하냐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기가 얼마나 아픈지를 가늠하는 더 좋은 척도는 아기의 활동도입니다. 항문을 통해 윤활제를 바른 체온계를 직장까지 밀어놓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체온계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발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주기적 호흡. 네. 신생아는 큰애들이 계속 끊임없이 쉬었다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게 되지만 신생아는 쉬었다가 멈추고 쉬었다가 멈추고 숨 쉬었다가 멈추고 이렇게 주기적 호흡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숨을 멈췄다가 10초 이내에 빠르고 얕은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주기적 호흡은 신생아의 80%에서 관찰되는 정상호흡 양상이면 질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20초 이상 숨을 멈춘 동안 피부가 파래지는 증상이 나오면 빨리 소아과 의사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로 반사. 이 모로 반사는 오스트리아의 소아과 의사 에르스트 모로가 처음 기술한 신생아의 반사작용입니다. 큰 소리,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거나 허공에서 갑자기 5에서 10cm 정도 아래로 뚝 내려밀게 되면 나타나는 반사작용이 모로 반사입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반사 행동이면 생후 4, 5개월이 되기 전에 한 번쯤 이런 행동을 보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서도 모로 반사가 남아있다는 소아과 의사를 만나보아야 합니다. 영아산통. 영아산통은 건강상 다른 문제가 없는 3개월 미만의 아이가 하루 3시간 이상 우는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있을 대로 정의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대개 3개월 이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 즉 3333이죠. 3개월 미만의 애가 3시간 이상 우는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모든 아기는 생후 3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울게 됩니다. 영아산통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신생아는 전체 신생아의 8 내지 40%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장관 가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먹이는 문제, 우유 단백질 불내성, 유당 불내성, 위장관 미성숙, 위장관의 과운동성, 장내 세균의 변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제기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영아산통은 위험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운다는 것은 사실 간혹 심각한 문제를 시사하는 증상일 수 있으므로 소아과 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영아 산통이라 생각되면 소아과 의사는 몇 가지 방법을 권유합니다. 먹이는 방법을 바꿔보고 고무 젖꼭지를 물려보고 자동차에 태우고 돌아다녀보고 흔들어주고 그네에 태우고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배 마사지하고 등등 모든 방법을 써보지만 아기의 울음을 딱 그쳐줄 마법 같은 방법은 없으면 이 모든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발달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고 생후 3개월까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예방접종, 아세트아미노펜. 자, 예방접종을 하고 열이 나더라도 그대로 놓아두면 이렇게 항체가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을 열이 나서 먹은 경우에 항체가가 조금 낮지만 우리 절대적 보호 수준 이상으로는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열이 나고 아기가 버티면 예방접종 후에 타이레놀 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의 부작용, 붓고 뻘개지고 하지가 이렇게 부을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주로 허벅지 근육에 많이 맞게 되죠. 아프고 붓고 뻘개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국소 반응은 1시간 간격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차가운 것을 대주면 쉽게 가라앉습니다. 열도 상당히 흔해서 백신에 따라 20 내지 33%의 아기에서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이드로코티존 크림을 1%짜리를 발라주게 됩니다. 100만 분지 1의 확률로 백신을 맞고 난 다음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이 모관이 붓고 숨쉬기가 곤란할 수도 있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 백일의 백신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주사를 맞은 팔이나 다리 전체가 하루에서 7일까지도 붓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백신을 4번 내지 5번째 맞았을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즉 4살쯤 맞으면 퉁퉁 붓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하지만 저절로 좋아지고 필요하다면 차가운 것을 대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후에 그러면 DPT 접종을 계속 해도 되느냐?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해도 됩니다. 자, 순서가 조금 하나 빼먹었는데요. 집단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중에서 일부만 백신을 맞으면 병원체가 퍼져나가서 유아를 감염을 시킵니다. 일부만 맞는 경우. 자, 집단 모두가 백신을 맞으면 이 유아는 안전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사회의 집단 면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예방접종을 다 어렸을 때 맞고 추가 접종도 맞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가 접종 대표적인 게 DPT 그리고 백일의 수두 등이 있으니까 추가 접종을 맞고 우리가 모두 집단 면역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MMR, 수두, A형 감염, DPT, 추가 접종 등이 있습니다. 정상 발달표,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상 발달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좀 늦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정상 발달표에 나오는 이 모든 지표를 그 시점에 달성하는 애기는 매우 드뭅니다. 머리와 몸통의 움직임, 뒤집기, 앉기, 기고, 걷기, 팔과 손의 움직임, 보기, 듣기 다 이 시점에 다 제대로 달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성장 발달한 점을 항상 기억하고 기다리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다 따라잡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범주든 2, 3개월 이상 뚜렷하게 늦어지거나 특히 이 다양한 범주에서 발달이 늦다면 소아과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